이혼과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혼 플래너와 우리가 연결을 해봤고요. 위기, 소송, 재혼이 같이 올라오고요. 법원, 양육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국 1위라는 역시 또 불명예가 올라오네요. 재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단골 소재인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 드라마 얘기 보면 요즘 미국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 하나가 이혼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엄청 히트치고 있어요. 그만큼 대세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란 문화적 충격이 있어요. 전 다른 게 웬만한 건 안 놀라는데 TV를 보는데요. 변호사가 TV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 변호사고요. 또 하나가 이혼 변호사예요. 네. 근데 보면 정말 이런 이 친구가 나오는데요. 제가 뽑아 나오는 건데 이게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이혼도 전문가 필요하다. 여기 딱 그런 저게 얘기 나오잖아요. 광고예요? 네, 광고예요. TV 광고에서 멀쩡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요. 또 재미나는 거가 이혼 변호사도 요즘은 전문 영역까지 확대돼 있어요. 남자가 불륜했느냐, 여자가 불륜했느냐, 돈 문제냐, 가정 문제냐, 양육 문제냐 이거에 따라서 전문 영역이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영역이냐면 여자가 바람 피웠을 때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거,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딱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설정은 이제 외국에서 왔는데 여자가 바람 피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까지 지키냐면 자기 재산을 지켜야죠. 근데 애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로부터 우리 애기를 지키자 하는 것이 이 광고의 핵심 요인이고요. 이런 또 있어요. 부부가 이혼 변호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항상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상대방의 심리를 딱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딱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항상 TV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변호사의 직종이 대부분이 뭐냐면 M&A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 변호사인데 남녀 관계에서 보다면 예전에 변호사 히트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M&A 관련 변호사가 많이 나와요. 그게 돈을 많이 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말이 좋아서 패밀리 로우죠, 가족법이죠. 알고 보니 이게 다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제일 돈을 많이 변호사로 설정돼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딱 그거죠. 오늘 내용이 참 불건전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좋진 근데 않아요. 저는 또 갑자기 또 기분 좋아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여자들은 왜 재혼을 할 때 꼭 뭐 늙은 할아버지랑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 재혼할 때는 처녀를 찾아야 된다. 근데 여자는 총각이랑 결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여러분. 돌싱의 여자가요. 젊은 연하남과 결혼하는 게 그렇게 대세라고 해요. 이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드라마에서 요즘 많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드라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혼한 여자분이 초혼인 남자와 결혼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늘었대요.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결혼한 재혼 부부 중에서 남자 초혼, 여자 재혼 부부가 30년 사이에 11.8%포인트나 늘었고요. 반면에 이혼한 남성이 처녀와 결혼한 비중은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 여성이 많이 주니까 여성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대를 받죠. 그리고 딸바보 아버지들이 절대 내 딸을 재혼한 남자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처녀가 재혼한 남자하고 결혼한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반면에 이제 세상의 중심은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뒷배에 누가 있느냐? 이 친정아버지가 든든하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여자와 노인이 지배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도마가 정말 도마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걸 딱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저희 빅머니가 정말 그 포인트 정말 잘 잡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성 처월드도 얘기했었죠. 노인들의 세상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혼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해봐도 1등이 아버지, 2등이 엄마, 3등이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봤더니 친정 아버지가 가장 큰 이유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결혼한 이후부터 첫날부터 계속 이혼을 고민하세요. 그래서 첫날부터? 네, 첫날부터 고민을 한창 이혼과 결혼이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결혼한 내내 고민을 하시는데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이혼을 할 때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내 자식만 이쁘게 생각하시는 친정 그리고 시댁의 식구들이 내 자식만 아끼다 보니 이렇게 이혼을 부추기더라라는 이런 트렌드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거죠. 통계 자료들이 참 많아요. 이학년 위원께서는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통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일 때문에 제가 조사해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1982년부터요 최근까지 그 이혼이 얼마만큼 하고 재혼을 얼마만큼 하느냐를 찾아봤더니요 이혼이 늘어나는 것이 82년부터 늘어납니다. 쭉 늘어서 보세요. 저기 2003년, 4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거든요. 그때가 우리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카드 대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냥 훅
길거리에서 조금 네, 해주고요. 네. 카드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를 모든 사람을 카드 대란을 일으켰던 무이자 3개월 있죠. 그때가 히트 쳤을 때가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이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아니 이혼 숙려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4주 후에 보자 이런 거. 그래갖고 2008년부터 조금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100명당 2.3건이 2.3명이 이혼하니까 여전히 불명예스럽게도 OECD가 여전히 1등이죠. 요새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황혼 재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아유 뭐 다 늙었는데 뭐 또 결혼하냐. 네. 연애들 보면 살면 되지. 그런데 이제 늦었어도 내 인생 내 행복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한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82년만 하더라도요. 재혼 평균 연령이 39살 정도 됐거든요. 아, 네, 근데 네. 2012년 정도 되니까요. 47세, 46.6세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만큼 재혼 인구가 나이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늦었던 것도 있지만은요. 이혼하는 연령대가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재혼하는 연령 자체가 40대가 여전히 제일 많긴 많은데요. 딱 보시면요. 50대, 60대의 재혼이 급속하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 그리고 황혼 재혼이 지금 대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60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애들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뭐 장가 보낸 다음에 손주가 요만할 때 이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노인네 맘에 안 들어 이래도 그냥 아유 그냥 살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되니까 애를 다 키워놓고도 내 인생이 절반이나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인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적극적으로 있겠네요. 재혼 혼자 사신 분은 더더욱이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적극적으로 재혼 상대를 찾아다니시는 거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 유명한 대사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실 이혼 숙려제로 이제 전체 이혼이 감소한 효과는 거뒀는데요. 그러나 이혼 숙려제가 막지 못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바로 황혼 이혼이죠. 5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숙려제 가서 좀 일단 좀 숙려 좀 해보시죠. 그러시면 이분들은 아이고 그 숙려를 20년 넘게 했네요. 무슨 나 이제 액션 참았다가 이제 액션만 남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 보면요 4년 이하의 신혼 부부들이 이혼이 많았어요. 뭐냐면 아 좀 맞춰보다가 안 됐다 포기하는 경우였는데 20년이 넘은 그 황혼 이혼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는 내 인생 찾을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막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20년 이상 부부들의 이혼이 4년 미만 신혼부부들의 이혼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아, 그 황혼에 대한 부분이요. 그렇죠. 또 다른 빅데이터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아, 제가 네이버 트렌드에서요. 네. 이혼을 검색해보고 또 결혼을 검색해서 그 검색량을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 그래프 보시면 같이 올라가네? 지금 거의 비슷하죠. 네네. 그게 뭐냐면 결혼할 때부터 맨날 이혼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이혼을 준비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재혼 검색량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이혼을 하시고 나면 결혼 넌더리 난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 보시면 재혼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재혼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럼요. 네. 네. 아 생각해보니까 결혼의 잘못은 결혼 제도 자체가 그냥 상대방을 잘못 만났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글 트렌드에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재혼, 리메리라는 검색량을 봤더니요. 경기 침체를 겪을 이후에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얼른 이혼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렇다면서요. 제가 이제 웬만한 방송하면 제가 전문 영역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전문 영역이 전혀 아니라는 거 일단 먼저 꼭 좀 말씀드리겠고요. 처음으로 전문이 아니라고. 전문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고요. 저는 뭐 맨날 아침마다 그 와이프 생각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셔야 너무 돼요. 강조해도 이상해요. 아, 전 정말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허핑턴 포스트라고 네. 아시죠? 네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매체잖아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혹시 여기서 오늘 이혼을 고민하신 분, 이혼하신 분들 꼭 좀 보세요. 많은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먼저 해야 될 걸 5가지를 정해드렸는데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침구류를 교체하라고 하고요. 속옷 잠옷 완전 바꿔라.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집 인테리어를 바꾸고요. 반려견을 키워라. 근데 재미난 것이 혼자 외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혼자 편안하게 밥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나오는데요. 페이스북의 개인 상태를 수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렇네요. 바로 자기가 이혼한 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왜 그러냐 더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 여행하는 것을 권할 줄 알았는데 네, 여행을 하지 네.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아. 하면. 왜냐면 바로 하면 신경질만 나서 술이나 아. 먹고 막 과소비하고 막 미친 듯이 하기 때문에 아무 남자랑 막 즐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여행을 6개월 정도 있다 하라는 거예요. 혼자 힐링하고 나서. 그 외에는 과소비하지 말라. 그리고 친구들 뭐 잘 사는 애 괜히 해코지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딱 들어있는 보니까 거예요. 순위 보니까 여성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쭉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재혼 이혼 시장과 관련해서는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딱한 종목 바로 이어지겠습니다.